누군가가 당신과 똑같은 인형을 여러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해 인형을 벗기고 해부했다 결합했다 하면서 막 여러 부품을 없애더니 이것이 당신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대답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짓을 하는데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문제를 여러 개 문제지에 복사해서 나누어 주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공식과 기호를 쓰며 결합했다, 회부했다 하며 쓸데없는 부분을 지우고 간결하게 답을 냅니다. 처음 말한 예는 변태 같고 잔인하고 뭔가 이상했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그저 푸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행위 자체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닌 겉면을 보고 대상과 이름에 따라 같은 류의 행위를 다르게 판단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랑한다 하는 것과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위나 아래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보죠. 처음 했던 예에서도 같습니다. 그저 시기 인형, 도구가 공식이 되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도구를 써서 해코지하고 그 진실을 찾는 것.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변태 같은 행위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하나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하나로 정의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졌다 하는 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행위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와 배경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한편에 드는 것이 아닌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죠. 결정이란 건 모두 중요합니다. 사소한 결정이라도 신중해야 하죠. 신중하지 못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잘못된 선택이 되고 그에 따라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박진성 시인이 있습니다. A씨의 밑으로 자살까지 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 시를 못 내게 되고 먼저 냈었던 시들은 모두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정신불안으로 기수유예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결정 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이란 건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수학은 변태 같은 과목입니다.